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유학생활로 돌아온 술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소개해 주실까요? 김PD입니다. 네, 저는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유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 홍희 작가님께서 네. 그 지상 천국인 하와이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와, 진짜 부럽다. 근데 대학만 유학하신 게 아니죠? 네,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중국의 국제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생 때는 교환학생도 잠깐 갔다 왔고, 네. 그리고 석사 때 복수학위로 하와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와, 그럼 어느 나라를 다녀오신 거예요? 중국에서 일단 네. 중고등학교 네. 다녔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영국에 교환학생을 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해서 하와이 연계되어 있는 대학이 하와이 대학이어서 하와이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엄청난 바라이어티 하시네. 그럼요. 상상할 수 아시아와 없는. 그러니까 유럽과 네. 미주를 네.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영문과 학사가 영문과 졸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이 가장 좋았어요. 약간 어. 그 영미 소설의 느낌을 이제 내가 실제 살고 있다 이런 느낌. 어. 그리고 영국은 유럽이라서 네. 방학 때 유럽 여행을 또 한 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 네. 영국 어디에 계셨어요? 노팅엄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오. 그 어느 동네인가요? 노팅엄이겠죠? 네, 런던이랑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중간에 있어요. 아. 네. 옥스퍼드 캠브리지 있는 그 근처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거기보다 훨씬 위에요. 아, 중부. 거기다 위. 네. 환경 굉장히 좋았겠는데요? 주변의 네. 경관도? 네, 그리고 학교 캠퍼스 안에 호수가 넓게 있었어요. 오. 그 안에 이제 오리들이 자유롭게 막 헤엄도 치고. 거긴 수질이 좋은가 보네요. 우리나라 대학 안에 있는 연못들은 들어가면 피부병 걸린다는. 그래도 우리들 있잖아요. 네. 아, 그랬구나. 네. 영국, 그러니까 4개국어시네요.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한국어, 중국어, 4개국어 하시는구나. 한국식 영어도 하지 않으실까요? 네. 아, 영국 좋았고, 네. 그리고 하와이에선 대학원을 하신 거고, 대학원 네, 네. 복수. 네. 그럼 이거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지네요. 네, 네, 일단 네. 서사 구조를 약간만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있으셨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어떤 느낌의 학교였고 어떤 뭐라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야 되나? 커리큘럼, 국제학교로 치자면은 네.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AP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I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AP는 이제 미국 학점 인정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 네. IB는 국제학교, 전 세계 국제학교 약간 통합 표준을 만든 유럽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세계 대학들이 AP와 그 미국 프로그램과 IB 프로그램 모두 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네. 중국에 계실 때 있었던 학교는 IB 과정이었어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지역은 어디? 제가 중국 남경에 있었어요. 북경보다 조금 미치고 상해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도시였어요. 공업 도시였고 그 당시에 이제 공업 개발 그 지역이라서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하느라고 네. 저도 이제 아버지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이사를 갔었어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국제학교니까 뭐 인터내셔널한 게 좀 모이는 편인가요? 그래도 뭐 동양 사람들이 더 많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게 이제 시기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국 회사들이 정말 많이 진출을 하는 붐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한 4개인가 3개 정도 되는 대기업에 그 안에 또 계열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많은 한국 가족들이 있었고 이제 이 가족들의 자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국제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인들이 다 간 와, 거예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외국인인데 거의 한국인이 반. 음.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독일 회사, 뭐 미국 회사도 있었어요, 있기는. 네네. 근데 이제 학생들 수를 보자면은 이제 한국인이 제일 많았죠. 압도적으로. 네. 그럼 중국어랑 영어가 많이 늘진 않았겠다 싶기도 네. 한데요. 어땠어요? 수업을 영어로 했으니까 영어 공부는 됐는데 네네. 중국어는 그냥 수업에서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중국에 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나는 한국에서 교복 입고 야자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처럼 왜 내가 여기에 와서 부모님 따라와가지고 네, 이 공부를 하고 있나. 그리고 약간 반항적으로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교과목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너무 후회되죠. 지금 갔으면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치. 네. 맞아. 동기부여가 안 되셨던 거네요. 그치. 자발적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이 한국 교육과정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교과목 성적도 중요하고 네. 과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숙제를 내주면은 열심히 안 해가도 막 급하게 해가거나 방학 숙제 막 끝까지 밀려서 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안 해가도 뭐 친구들이랑 같이 야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노는 게 조금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안 하면 뭐 벌점 줘 아니면은 체벌이 있어 그런 식으로 벌점 위주의 동기부여라면은 그쪽에서는 이거를 하면은 엑스트라 크레딧을 줘 이러면은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뭐 혼나지도 않는데 뭐 이러고 숙제도 안 하고 약간 그 정서가 조금 달랐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보상 위주냐 이제 처벌 위주냐.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 허태균 박사님께서 쓰신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에 이 예시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동기부여는 처벌 위주보다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네네. 그런 말도 있는데 네. 보상 위주의 문화가 이미 정착을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할 텐데 저는 그 문화가 너무 생소하고 저에게 그렇게 큰 보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엑스트라 크레딧이 뭐 네, 이러면서 그냥 패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려면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6개월 동안 장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전시를 하는 것까지 마쳐야 이제 졸업 IB 프로그램 정규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됐어요. 한 2년 동안. 되게 독특하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는 그냥 개근하면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고등학교도 수능 시험 보면 그쵸. 네, 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조금 환경이 달랐죠. 그랬네요. 중고등학교는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한국 대학을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소리네요. 네. 가족이. 저만 일단 들어왔고 저는 재국민 특별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네. 나 그래도 교환으로 가보고 싶어라는 네.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3종 스펙, 5종 스펙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학점 몇 점, 뭐 해외 봉사활동, 뭐 교환학생, 뭐 전국 국토 대장정 이런 거 하면 스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정말 단순한 마음에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유럽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셔서 여자 혼자 어떻게 유럽 여행을 가냐고 절대 안 된다고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가냐고 하셔서 그럼 공부하러 가겠다고 해서 교환학생을 신청해버렸어요. 여행 가고 싶어서 네. 교환학생을 신청하신 게 있으시구나. 그리고 영국에 제가 갔던 게 굉장히 좋았던 기회가 뭐였냐면은 제가 봄학기에 갔거든요. 1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5월인가 6월에 학기가 끝나요. 4월에 4주 동안
이스터 봄방학을 하더라고. 음. 4주를 유럽 여행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와. 네. 역시 공부는 동기부여가 안 돼. 여행이 동기부여네요. 음. 아, 이런 기회 잡으면 너무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몰라서 안 갈 테니까요. 근데 영국에 대해서 무언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게 국제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였던 건가요? 아니면 그럼 별개로 그냥 무언가의 자극이 제가 당시에 전공을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인문대학을 입학을 해서 거기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과가 영문과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영어에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문과를 갔고, 그리고 소설, 영미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문학 관련해서도 배우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국으로. 그래도 그러네요. 공부가 있네. 네. 네. 단순히 그냥 놀러 가자는 아니셨네요. 셰익스피어 아. 네, 아. 고향을 한번 가보자. 와. 아, 진짜 문학적이시구나. 네네. 결국 못 갔어요. 그냥 기차를 놓쳐가지고. 아, 그래도 그 동기부여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영미소설 그게 네. 있었네요. 아, 그러셨구나. 어떠셨어요? 영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속에서의 수업 분위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어떻던가요? 수업은 발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세이 써서 제출하는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네네. 3학년 1학기 때 영국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제 적응을 좀 잘 못하다가 조금 헤매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깨달을 때쯤에 한국을 다시 왔고 네. 또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는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한국식으로 열심히 외우고 네네. 네, 해야 되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구나라고 조금 적응을 할 때쯤에 영국을 갔더니 내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고 에세이 쓰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성적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기가 끝났죠. 그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네. 때 배웠던 그런 분위기, 네.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달랐고, 네. 그리고 교환학생을 가니까 또 달라지는. 네.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거겠지만, 네. 어디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든가, 아니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제가 성적이 사실 높지를 않아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우리가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답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점수를 높이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에는 정답이 있는 게 훨씬 쉬워요.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정답이 있는 시험 위주의 공부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자기 성찰 이런 게 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유로운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발전, 뭐 내면 성숙은 될 수 있겠지만 이 결과물에 대한 질이 그렇게 높은가 하면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고 이제 그 비평을 쓴 에세이로 쓴다면은 이제 본인 의견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국이랑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비교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점수가 엄청 잘 나올 때도 있고 교수님에 따라서 점수가 엄청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저는 너무 열심히 해서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실망을 했는데 옆에 친구가 정말 그냥 1시간 만에 써서 냈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평가 기준이 뭘까? 조금 의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식 사고네요. 잘했다, 네, 잘못됐다라는 한국식 사고. 맞아요. 도리어
그런 거 아닐까요? 에세이를 쓸 때는 채점하시는 분이 중요하니까 채점하는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아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사회생활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네. 내 의견을 또 숙이고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네, 따라서. 네, 필요에 따라선 당연히 네. 네, 그 장단점이 네, 있다. 장단점이 있다. 자신의 어떤 그 원하는 목표나 성향에 비추어 봐서 좀 선택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든 연습이 안 돼 있을 때 생기는 게 요즘 외교나 이런 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협상 얘기들 네.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럴 땐 사실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내 의견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적절히 섞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협상력이 훨씬 높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네. 어떠셨어요? 남경이라는 도시의 분위기, 중고등학교 때 지냈던 네. 한국에서는 서울에 계셨던 거겠죠? 한국에서는 인천에 있었습니다. 인천에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을 가셨잖아요. 네. 사는 환경은 어떠셨어요? 환경은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회사로 가셨기 때문에 복지가 굉장히 좋았다. 그 복지 네. 문제.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안전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회사라는 울타리가 있다면 있으니까. 조금 보호받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가 벌써 2000년 초였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북경 올림픽 훨씬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개발 전에 음. 약간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중국어가 그렇게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친구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요. 중국 가서 어떡하냐고. 네. 분위기는 그 당시 분위기는 그 도시 분위기는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회사에 공장을 처음부터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도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 공사를 많이 했고 개발 중인 그런 도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영국은 노팅엄이 사실 중부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적하고 이제 건물도 낮고 약간 시골 느낌 나는 그래서 왜 우리 영미 문학 보면은 뭐 제인 에어나 뭐 이런 그런 도시 분위기가 실제로 만약에 산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굉장히 조용하고 밤에도 문 여는 상점 하나도 없고 그 마트를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조금 갔었어야 됐거든요. 네. 약간 지금 그런. 다시 간다면 어디로? 노팅엄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요? 그래도 남경이 괜찮으셨나 보다. 정말 괜찮으셨나 보다. 지금은 저는 학업에 의지가 없어서 학업 말고 사는 거. 사는 거는 서울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러시구나. 네. 서울이 역시 이게 네.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른 거는 같은데 근데 영국의 그런 예쁜 모습도 지금 말씀하실 때 눈빛에서 그게 나오셔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영국을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그 방향을 드셔서 사는 건 서울로. 다르죠. 뭐 배달 음식 너무 잘 돼 있고 네. 지척에 뭐 네. 쇼핑할 때 많고. 왜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사실 네. 한인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요리도 힘들고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역시 여행을 가고 사는 건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요? 네. 언어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교환학생을 가든 네. 이렇게 했을 때 언어에 대한 네.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네. 영문학을 전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영어에 재능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 장벽이 많이 크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쭉 공부하신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국제학교를 갔을 때 저도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 처음 등교한 첫날 저희 담임 선생님, 홍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 주셨어요. 조금 네. 긴장도 풀고 인사도 할 겸. 그래서 선생님께서 Are you from Korea? 이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North Korea, South Korea 당연히 하잖아요. 네, 그 네. 당시에는. 네. 근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yes, yes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North Korea?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yes, yes, yes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반에 한국인들이 많아서
선생님께서 저를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얘는 홍리야, 노스코리아에서 왔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예스 이러고 있었는데 한국인 친구가 정정을 해주셨어요. 아니라고. 노스코리아 아니라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언어적 장벽은 나를 얼마만큼 그 환경에 노출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귀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고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만 있어도 한국에 외국인 분들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헐리우드 영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계속 나를 그 영어 쓰는 환경에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영어가 조금 들릴 정도로만 하면은 거기를 가서 또 생존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기 때문에 듣고 말하고 몸짓,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조금 부딪혀 가면서 경험을 한다면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언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교환학생을 갔다 오셔서 석사를 진학을 한국에서 하신 다음에 네. 하와이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이번에 또 하와이로 가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영국이 다시 아니고. 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근데 사실 대학도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도 유학을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원 유학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GRE도 봐야 되고.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대학을 처음에는 GRE 공부를 좀 할까 했었는데 GRE가 이제 그 영어 시험이 있고 수학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외국인 학교를 나왔잖아요.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수학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수학 전 6가지 과목을 배우고 3가지 과외 활동이 있는데 그 6가지 과목도 높은 반, 낮은 반으로 나눠서 이제 자기 그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을 전부 낮은 반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야,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히 반대네요. 수학은 나오고 영어가 안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학원을 가서 GRE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바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냥 뭐 유학을 뭐 가면 좋고 안 가도 솔직히 뭐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조금 알아보는데 몇몇 대학원이 그 하와이 대학원이랑 그리고 호주에 있었던 대학원이랑 그리고 미국 본토의 다른 대학원 등등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수업을 반을 듣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반을 들으면은 학위가 2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학위도 나오고 해외 학위도 나오고. 일타쌍피. 네, 너무 좋잖아요. 네. GRE 안 봐도 되고. 맞아요. 네. 현명하시네. 그런데 그 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있잖아요. 왜냐면 1년에 한 명을 뽑는데요. 다 보내주는 게 아니구나. 네. 작가님 되게 열심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수학위를 무조건 목표로 이 학교에 원서를 넣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다가 복수학위 선정을 했을 때 저랑 근데 사실 저 혼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쟁률. 네, 경쟁률 100%. 네, 제로. 그래도 그 목표가 있으니까 딱 그러니까요, 되네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해외 대학에 복수학위로 가는 경우에는 해외 대학에 학비를 내야 돼요. 네. 근데 해외 대학에 가려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미국 맞아요. 대학은 in-state, out-state, out of the state 해서 그 외국인들이 거주민 그 등록금이 아니라 맞아요. 네, 비거주민 등록금을 내서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가서 저희 예전에 저희 직장 상사분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MF 장학금을 받고 마더 파더 장학금을 받고 네, 일단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성적 장학금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성적이 생활했습니다. 좋으셨네. 대학원 한국 대학원을 다니다가 가갖고 한국 대학원에서 성적을 잘 주니까 아. 네.
어떠셨어요? 대학 분위기나 이런 거는 영국도 있어 보셨고 미국도 네. 있어 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곳은 하와이 주립대라서 네. 하와이가 아마 본토랑은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와이 지리적 특성상 이민자들도 많고 아시안이 주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백인이나 흑인 또는 뭐 그 하와이안 원주민. 네, 원주민 분들이 소수고. 아, 네. 그래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 전공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오. 많고 그리고 지리적 특성상 이제 군부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 네. 있기 편하셨다. 네. 그리고 한국 음식점도 많고 식당도 많고. 네. 이게 차이가 네, 나는군요. 한인마트도 영국은 많고. 시골에 있었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유학생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인종적으로 네. 뭔가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를 좀 거부하는 느낌이면 네. 이게 너무 힘든데 우호적이라면 맞아요. 훨씬 맞아요. 있기가 그리고 쉬웠겠네요. 날씨도 좋아서 훨씬 네.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네. 온난한 날씨였고 근데 하와이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네.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오. 하와이가 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예를 들어서 상위 포식자가 없으면은 네.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맞아요. 크기가 거대화된대요. 네. 그게 섬 거대화라는 현상이 있대요. 네. 그래서 벌레도 많고 특히 해충 유들이 커요. 엄청 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하와이는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약을 뿌리거나 그 바닥에 놓는 던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대학원생 기숙사에 입시를 해서 거기서 살았었는데 저희가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하와이안 로컬분 그 넷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방을 썼었어요. 네. 근데 제가 벌레를 맨 처음에 보고 너무 놀라서 약을 사가지고 막 뿌리는데 이 하와이안 친구가 네. 뿌리면 안 된다고 생명을 중시해야 된다고 우리 다 이제 어머니 지구 위에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위약금 300만 원 물고 퇴실했어요. 야, 엄격하네요. 네. 그러네. 그래야 지켜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아무래도. 왜냐면 하와이가 또 섬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라고 해서 학생들 편의를 또 많이 봐주면 좋을 텐데 또 그게 계약 위주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을 이행을 해야 자본주의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뭐 하여튼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슬기로운 유학생활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